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온 부분은 빠르게 회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것만 해줬어요. 일단은 붙여는 놨습니다. 60선 쪽에.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붙여놨다 정도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서 한 35,000원 정도는 해줘야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경계감을 좀 갖게 됐지만 기존처럼 살짝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35,000원 정도는 해줘야 회복해줘야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의 경우는 21선 터치하고 21선 부근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 15,000 부근까지는 이제 흔들기 정도나 나와서 한번 휴식 기간을 가져야 나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미국에서 3조 5천억 달러의 이제 재정 지출 재원을 위한 이 증세안을 공개했죠. 그래서 기존의 법인세를 21%에서 26.5%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율은 최고 한도를 37%에서 39.6% 거의 뭐 40%까지 걷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25% 정도를 주장하는 위원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적인 뭐 증세로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장 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기대 같은 경우 1년 후에 5.2%까지로 이제 엄청난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우려감을 표시하는 부분은 일부 시각에서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갖고 있다. 고용이 또 빠르게 회복돼줘야겠죠. 자, 국내 지수도 딱 해줄 만큼만 해주십니다. 3150포인트 회복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붙여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추가적인 양봉을 세워주면은 주 후반 정도면 21선이 말아 올려주면서 3150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뭐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식, 오늘 같은 경우에 회복을 보이는 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만기일에 미리 밀렸기 때문에 이제 반등 정도는 나오는 건데 이 구간에서 빠르게 3200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연휴 전에 가장 뭐 좋은 모습이고 3150에서 3200 사이 정도에서만 왔다 갔다 해줘도 양호한 흐름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030포인트 위쪽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3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해줄 만큼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다 딱 상식적인 만큼만 해주고 있어서 여기서 코스닥은 뭐 차라리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다, 104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수급이 굉장히 뭐 양호했습니다. 자, 뭐 옵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소액이지만 하방 포지션 대신 엄청난 금액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선물 매수 그리고 주식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기존의 포지션 자체도 소폭 상방향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금액 자체도 작고, 코스피 주식 외국인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죄송합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인데 3천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2천억을 매수했다. 어제 900억대 매도를 했는데 오늘 2천억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매도 반복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씩 매수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수급이 더 강한 거다 말씀드렸고,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워낙 뭐 강한 매도를 해서 이제 만기일 이후에는 이제 소폭이지만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기적인 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 동향이 아직도 1170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1150원 아래로 내려가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환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주들이 긍정적인 요인을 받으면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뭐 추가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기존 반등 구간 정도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 달고 밀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년 만에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한다. 다음 달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뭐 파운드리 포럼은 이제 주요 국가에서 파운드리 산업의 이제 로드맵이나 신기술 같은 경우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력을 한번 뽐내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뭐 미국 공장,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곳에 이제 뭐 M&A가 됐건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더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또 하나가 카카오에 대한 이슈가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 이제 전일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현장 조사도 들어가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룹사에서 이제 꽃배달이나 이런 뭐 간식이나 이런 배달 중개 서비스 사업에서는 철수하겠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가 호출 요금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죠. 이 호출 요금 제도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리기사분들 요금도 뭐 20% 일괄적이었는데 0에서 20%로 차등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골목 상권을 침해했던 부분에서 본인들이 얻어가던 이득을 이제 조금은 내려놓겠다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뭐 꼭 카카오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과거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제과점 뭐 빵집 이쪽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골목 상권 침해한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카카오가 지금 이제 집중 겨냥을 맞았듯이 다른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상생 쪽으로 해가지고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12만 원에서 일단은 한 차례 단기 저점은 만들고는 있는데, 이 구간은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도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서 액면 분할하고 의미를 갖고 있던 구간이라 이 구간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탈할 경우에도 빠르게 회복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2만 원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안 그러면 고생한다. 자, 현대차에서는 주가 자체는 뭐 크게 뭐 반응은 없습니다. 아직 21만 원을 회복을 못했는데, 첫 경차죠. 경형 SUV 캐스퍼의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주인 이제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위아라던가 아니면 경창산업, 한일단조, 금호타이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계속 뭐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LNF하고 이제 계속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익PN이랑 함께 전통적인 종목 중에서 우리산업은 제외하고 3대장 중에 우리산업 제외하고 원익PN이 상하프론테크는 여전히 볼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긍정적인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고, 3기 코인테크, 웰크로나텍 같은 종목들이 전기차주 쪽에서는 오늘 순환매를 만들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너무 갑갑한 시절이 지금 이제 1년 반 넘어서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돼 가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1차 접종자가 62.2%라고 합니다. 2차 접종 접종 완료자가 40% 육박한다. 39.9%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0월 초라고 생각하고 진행되면은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니까, 빠르면 보름, 늦어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꾼다라고 기존에 발표를 했으니까 너무 갑자기 뭐 천지가 개벽되듯이 모든 게 뭐 풀려서 해소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존보다 우리가 숨통은 트일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하나투어 뭐 이런 노란풍선, 레드캡도 뭐 다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이 여행 관련주들 함께 움직였고, 여행 관련주도 움직이면은 호텔신라 같은 이전 숙박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겠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랑 그래서 함께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이런 뭐 클리오라던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코스맥스는 OEM, ODM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다음 뭐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다. 클리오 같은 경우가 이제 색조 화장 쪽으로 이제 젊은 층에서 크게 인기를 끄는 브랜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일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화장품 용기를 취급하는 이제 연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은 후발주로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파라다이스랑 이런 GKL 같은 카지노 관련주도 이제 오늘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거래량은 슬슬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된소리를 받았던 하이브 같은 경우가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 엔터주 같은 경우도 하이브 SM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도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9월 중순부터 해서는 서서히 이제 모아갈 만합니다라고 기존에 지난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사지 말고 한 9월 중순부터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금슬금 지금 혹은 연휴 이후부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이자와 함께 그 백신을 개발했던 이 바이오엔테크 기억나시죠? 이 바이오엔테크가 이번에는 사노피와 함께 그 mRNA 기술을 이용해서 이 암세포를 이제 박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동물 임상에서는 흑색종을 95%까지 소멸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부터 시작해서 적용을 좀 확대하고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의미 있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한테도 적용되는지 안전한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NA 쪽 얘기 나오면은 계속 나오는 게 콜드체인 쪽이죠. 서린바이오나 일신바이오 그리고 태경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콜드체인 쪽에 간만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은 최근에 좀 크게 좀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 선사에 9,900억 규모의 LNG선 4척을 수주했다라고 수주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장과 함께 조선주 쪽에 다시 한번 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 있는데, 조선주들 살아나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 뺏겼던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다 회복해서 좀 가져오는, 대신 이제 과거처럼 이제 크게 많이 남기지는 못하는 거죠. 중국이랑 단가 경쟁이라는 게 있으니까 1,000원 남겼다 싶으면은 좀 덜 남겨야 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수주를 이렇게 많이 해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주를 못하는 것보단 낫죠.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주들 회복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일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로 상승했다 말씀드렸고, 이제 장마감 후에는 이제 전력 스팀 유틸리티 사업 부분 쪽을 분할하기로 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기존에 SK랑 SK 머티리얼즈 이 부분 합병하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 합병하면서 이제 화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SK 머티리얼즈 쪽으로 다 이제 몰아주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분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SK 머티리얼즈 쪽에 있는 전력 스팀 유틸리티 쪽을 이제 같이 합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로 결정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원 흔들기 구간 나왔는데 30만 원 구간 요 구간만 빠르게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은 다시금 뭐 이제 30만 원에 35만 원 사이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1선이 또 올라오면서 지지력 테스트 해줄 수 있으니까, 지지력 받아줄 수 있으니까 21선 올라오기 전에 먼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 강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21선 터치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힘이 강하진 않구나, 그냥 무난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종목이 됐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고 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G3BNT는 HLB그룹의 피인수 기대감이 있다라고 전일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을 엄청 붙이면서 오늘 매수매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격이 벌어졌으면 조금 휴식을 취할 만하죠. 순식간에 뭐 60% 정도 올랐으면은 휴식을 취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고요. 자, 위메이드는 이제 경고 종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뭐 비중을 이제 슬금슬금 줄이면서 휴식을 취할 때다라고 이제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휴식 취한 다음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일도 추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휴식을 취할 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게임입니다. 심작게임 진열혈강호가 9월 28일에
태국에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올라온 거는 뭐 아주 미비합니다. 10,000원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뭐 10%나 더 회복을 해줘야 되니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10,000원하고 지금 9,000원 사이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10,000원 회복할 힘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10,000원만 회복하면 다시금 뭐 좋아지는 모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시장이 살포시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았다가 좀 쉬는 구간 나왔다가 살포시 좋아졌다가 또 심리를 자극하고 하는 이런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너무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시장이 방향성이 없어요. 코스피는 올라가고 싶어도 수급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3150에서 이 3250 정도 이 100포인트 사이 조금 더 넓게 보면 3300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에 있는데 약간 우상향하는 박스권을 우상향 쪽으로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뭐 제자리를 돌아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만들다가 돌아왔다. 수급 동향이 조금 개선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환율이 1170원대고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1170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외국인들 이 수급이 들어온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신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선물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꾸준하게 이제 만기일 이후에 매수를 쌓으면서 12월까지는 시장 좋을 겁니다라고 알려주듯이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만기 후에 이제 지난주에는 좀 매도를 하다가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3,000원 어제 뭐 1,400억 해갖고 뭐 한 4,500억 좀 안 돼 4,400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야 된다. 코스피 주식은. 그리고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아직은 살아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은 그 다음날 매도한 거에 한 2배 정도를 매수해주는 희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걸 보시면은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9월 9일 날 보시면은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9월 10일 날은 매도한 거에 2배 정도 이상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952억 매도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2천억 넘게.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일단은 뭐 표본 자료는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그냥 여기 지금 만기일 후에 이렇게 코스닥 쪽은 회복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고 9월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매도했던 코스닥 물량 같은 경우는 매수 전환으로 해서 지금은 229억 9월만 봐도 매수 전환이 돼 있다. 역시나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극을 해도 코스닥 수급 쪽은 빠르게 회복되고 금방 좋아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과대한 종목들 짧게만 치고 빠지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굳이 코스닥 종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자금이 뭐 수십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짧게 볼 거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유리하고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손자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뭐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고 저희가 내일 15일 날 공지 사항 올라오니까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